안녕하세요, 폭주자 라이더입니다. 이번에는 두 편에 걸쳐서 빈티지가 다른 동일한 와인을 한번 비교해보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은 까스텔라레 끼안티 클래시코고요. 어제 2017년도 빈티지를 마셨거든요. 그런데 마시고 나서 갑자기 2019년도 빈티지는 또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2019년 빈티지를 마셔보면서 어제 2017년 빈티지의 와인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편은 2017년도 빈티지를 시음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 편은 2019년도 빈티지를 시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까스텔라레 끼안티 클래시코 와인은 빈티지마다 레이블에 그려져 있는 새가 바뀌어요. 이거는 2017년도 레이블이고요. 이거는 2019년도 레이블입니다. 코르크도 비교를 해볼게요. 왼쪽 게 2017년도 빈티지의 코르크입니다. 비슷한 듯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코르크 상태를 봤을 때 둘 다 상태가 좋은 것 같고요. 왼쪽 코르크가 확실히 색깔이 좀 더 짙어요. 아무래도 병에 더 담겨있는 2년 동안 이렇게 와인이 코르크를 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2017년도 시음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폭주자 라이더입니다. 저의 영상은 주로 데일리 와인을 소개하고 리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니까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시는 와인은요, 까스텔라레 디 까스텔리나 끼안티 클래시코 2017년 빈티지입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안 파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로 구입처는 때루아 와인 아울렛 그리고 스타버틀 같은 로드샵입니다. 가격은 3만원 전후고요. 까스텔라레 라벨에는 이렇게 새가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새가 빈티지, 만든 포도의 수확 연도마다 이 새의 그림이 매 변합니다. 이 새 그림을 쓴 이유는요, 환경 친화적 재배를 위한 노력을 상징하는 거고요. 여기에 선택된 새는 화학약품이라던가 사냥 등에 의해서 멸종 위기에 있는 그런 새 종류를 선정해서 이렇게 레이블했습니다. 프레쉬하고 실 것 같은 체리 향과 함께 화장품의 느낌까지 주는 제비꽃 바이올렛 향이 나요. 그리고 뒤쪽에는 바닐라랑 살짝의 초콜릿의 뉘앙스도 느껴집니다. 이 와인의 포도 품종은요, 산지오베제 90%에 까나이올로 10%를 사용하거든요. 산지오베제 품종의 특징이 산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 와인을 마셔보면 산도가 꽤 높아요. 그래서 산도가 높은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약간 안 좋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닌이 매우 세게 다가옵니다. 와인을 음미하고 와인을 목으로 넘긴 다음에 다시 숨을 위로 끄집어내면요, 견과류의 향도 나고요. 그리고 향에서 느껴졌던 그런 비누를 연상케 하는 화사한 꽃향, 그런 것도 올라오고요. 얼씨향과 함께 빵향도 올라와요. 와인의 색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과 종이 사이에 손가락을 넣으면요, 손가락이 보일랑말랑할 정도 미디엄 루비에 가깝고요. 그리고 2017년으로 빈티지가 살짝 돼서 그런지 림 부분, 가 쪽에는 가넷색이 잘 보입니다. 눈물은 어느 정도 잘 보이긴 하는데요, 눈물에 와인의 색깔이 깃들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와인을 만들 때는요, 스테인리스 스틸 통에서 발효하고 7개월 동안 프렌치 오크에서 숙성을 하고요. 그리고 병입하고 나서 7개월 후에 출시를 합니다. 이 와인 과실향도 괜찮은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화사한 꽃향이 점점 피어오릅니다. 좋은 의미고요. 나중에 꽃향이 화사하게 그렇게 멋지게 피어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주네요. 오늘 먹는 음식은요, 얼마 전 어머니가 삼계탕을 집에 가져다 두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데펴 먹고 있습니다. 이건 삼계탕이고요. 지금 다시 데피면서 약간 비주얼 이상해졌네요. 이거는 삼계탕 다 먹고 죽을 만들어 먹을 녹두가 포함된 잡곡입니다. 이것은 샐러드입니다. 이거는 여름이고 레드 와인을 천천히 마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시는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체리의 향과 꽃향이 더 화사해지고요. 박하향도 올라오면서 화려하고 시원한 느낌, 그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어요. 이 와인과 닭고기 조합이 나쁘다 그런 건 아닌데 음식이 좀 밀리는 감이 있어요. 이렇게 슴슴한 음식은 와인에 좀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오히려 소고기 같은 거 그런 걸 먹었으면은 좀 더 매칭이 잘 됐을 것 같다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은 든 게 사실이에요.
이런 백숙에는 와인이 좀 더 부드럽고 소위 힘이 없는 그런 와인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스파클링 와인이 스파이시하지 않은 이런 백숙과는 오리 매칭이 좀 잘 되는 것 같네요. 샐러드도 어울리지 않은 건 아닌데 이 와인이 산미가 높고 향도 화사하면서 나름 힘이 있기 때문에 소고기 스테이크라던가 이탈리아의 와인인 만큼 이탈리아의 피자나 스파게티 그런 거에 오히려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의 BGM은요, 노르웨이의 메탈 밴드인 문다누스 임페리움의 디스턴트 콩글로머레이션이라는 곡입니다. 문다누스 임페리움이 뭔 듣보잡 밴드를 소개하냐, 메탈 페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앨범을 소개한 이유는 현재 최고의 파워풀한 보컬리스트, 소위 깡패 보컬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요른란데, 그가 참여한 밴드입니다. 그리고 그가 참여한 밴드 중에서 메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첫 밴드가 바로 이 문다누스 임페리움입니다. 요른란데가 처음 음반을 낸 밴드는 베가본드고요. 그 다음에 더 스네이크라는 밴드에서도 음반을 냈는데, 그 두 밴드는 메탈이라고 하기 좀 어려운 하드락이라고 부를 만한 밴드인데요. 이 문다누스 임페리움에 참여하면서 제대로 된 메탈 음악을 요른란데가 하게 되는 거죠. 원래 이 밴드의 첫 EP는 심포닉 블랙메탈이었어요. 그런데 이 앨범은 프로그레시브 혹은 파워메탈적인 느낌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키보드는 이전 앨범에서 느껴졌던 그런 블랙메탈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요른란데 보컬은 이때 당시 이미 어느 정도 잡혀갖고 파워라는 면에 있어서는 나무랄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음악의 문제가, 요른란데의 파워풀한 보컬은 확실히 파워메탈이나 프로그레시브 메탈 그런 쪽에 어울리는데, 키보드는 블랙메탈 쪽인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좀 언밸런스예요. 예를 들자면은 요른란데 보컬은 정말 명품이거든요. 명품 와인 20-30만원의 고가 레드와인을 먹는데 노량진에서 모듬 회랑 먹는 거예요. 이 명품 와인 물론 좋은 와인이고 노량진의 모듬회 물론 좋은 음식인데, 이게 합쳐졌을 때는 와인의 탄닌과 회의 비릿한 향이 부딪히면서 비릿해서 못 먹게 되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요른란데의 명품 보컬 그리고 나름 아름다운 멜로디에 블랙메탈적인 키보드가 만나니까 이게 뭔가 엉성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또 제가 오늘 선곡한 곡인 디스턴트 콩글로머레이션이라는 곡에서는 그 부조화가 없진 않은데 마지막에는 꽤 조화롭게 잘 어울립니다. 특히 후반부에 정말 우울한 심포니 블랙메탈에서나 들을 수 있는 멜랑콜리함이 느껴지는 키보드,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요른란데가 어허 하면서 소리를 내지르는데 꽤 조합이 좋고 어둡고 우울한 느낌이 뭔가 배가가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음악을 막 추천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요른란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밴드 음악을 몰랐고 혹은 지나치셨다 그러면 한 번은 들어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선곡한 문다누스 임페리움의 디스턴트 콩글로머레이션은 본문에 링크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시는 카스테랄레 키안티 클래시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신향까지 느껴지는 체리향이 났는데요, 그거와 더불어 나는 비누나 향수향까지 생각나게 하는 바이올렛 향이 꽤 매력적이었어요. 산도 매우 높고요, 탄닌도 꽤 셉니다. 마시면은 돌의 뉘앙스가 나는 그런 어리스함도 느껴지고요, 고소한 견과류의 향, 빵향, 또한 방금 얘기했던 화사한 꽃향도 목을 타고 넘어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과실향과 꽃향이 화사하게 폭발하는 듯한 느낌이고요, 그와 더불어 박하향까지 나면서 더욱 화사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잔에 따라 놓고 한 20-30분까지는 그렇게 화사하게 좀 더 멋있어지다가 지금은 화사함은 좀 줄어든 느낌이에요. 이 와인이 데일리 와인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바닐라향, 삼나무향 그런 사이에서 과실향과 꽃향이 피어오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바닐라향, 삼나무향, 빵향 같은 게 오히려 좀 메인이 된 느낌입니다. 데일리 와인의 한계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매우 화사하고 멋진 변화를 보이는 와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3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딱 데일리 와인이다 아니기도 하기도 좀 애매해요. 이 와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지만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막 추천드리긴 어렵습니다.
저도 집에서 혼자 마실 때는 이렇게 3만원 정도의 와인은 살짝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잘은 못 마실 것 같은데 제가 기분 내서 마신다 그러면 물론 좋은 와인으로 생각하고 매우 행복하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격 대비 퍼포먼스도 멋있고 화려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와인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 객관적인 가격이 자주 즐기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자주 즐기기에는 살짝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와인입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렸다거나 즐거움을 드렸다고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